서훈이고 다 빼주고, 좌파들은 다 빼줬어. 없어. 감옥에 좌파 없어. 다 빼주고. 이 뭐하는 짓거리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도. 다시는 4분오열 분열되는 일이 없이 똘똘 뭉쳐서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좀 제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협조하는데 박 대통령한테 협조하세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탄핵의 진실을 무기로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줬습니까? 박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 상황을 지레 겁을 먹고 국민의힘 탄핵 세력들과 좌파들이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룰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선거를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건 내각제를 가기 위한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살기 위해서, 문재인도 살기 위해서, 지들끼리 총리에 먹으면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이원 집정제로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엄령 문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엮어가지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입을 막거나 더 나가서 재구속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공작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예요? 탄핵 세력들, 국민의힘당, 니들이 아니면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니들 뭐 언론기사 막 잘 내리잖아. 윤석열 그거 비판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자꾸 한 길에서 거론하는데 니들 한마디도 안 하냐? 심시하면 가짜뉴스, MBC 때려 잡고 그런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한 말도 안 해요. 후드러 까든지 말든지 그냥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당이에요. 그것들이 탄핵 세력들이고. 이건 팩트잖아요. 이제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어쨌든 박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그 탄핵 세력들, 국민의힘당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꼴 내가 못 보니까 3년 전에는 내가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하고 내 채널 다 망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해온 이상 끝을 볼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팩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자, 탄핵 세력들을 비롯해서 내각제 세력들이 자신들이 살 방법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박 대통령 입을 막거나 아니면 다시 공작질해서 재구속을 시키든지. 그래서 지금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전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발적으로 왔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지 않았어요? 서훈이고 뭐 다 빼주고, 좌파들은 다 빼줬어. 없어. 감옥에 좌파 없어. 다 빼주고. 이 뭐하는 짓거리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도. 아무리 이거 지들이 정권을 잡게 해줬으면은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또다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전 이렇게 박 대통령께서도 이제 총선에 개입할 걸 딱 나오니까 세력을 또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계엄 문건 공작이라든지 무리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익에 반하는 짓거리를 하는 좌우 정치 세력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면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여러분들 개인 몫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과연 어떤 선택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선택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저 탄핵 세력들은 어차피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더구나 박 대통령은 수저만 얹으면 돼. 내가 봤을 때 어려울 것도 없어. 그래서 빵시기TV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탄핵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이 탄핵의 핵심인 재단 출연금, K미르스포츠재단, 그리고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으로 쓰였던 태블릿 조작 사건 중에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재단 출연금 뇌물죄 같은 경우는요, 일정 부분 법원의 탄핵 과정에서 밝혀진 부분도 있겠지만 전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인식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안종범을 비롯해서 확실한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태블릿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 조작들이 완벽하게 그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싫던 좋든 간에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를 잘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 무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것만이 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이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무기를 지금 좌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거를 안 해요.
지 밥그릇 챙기려고 안 해. 좌파 국회의원들도 박 대통령이 부활하는 게 두려워서, 촛불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근데 박 대통령이 그걸 들어버리면 좌우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뺏길 일이 없는 거예요. 심판할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걸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떤 시기에 적재적소에 어떤 방송이 필요한지를 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태블릿 PC의 진실을, 조작된 사건들을 명확하게 딱딱딱딱 얘기를 해서 중도든 좌파든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JTBC와 또 JTBC를 인용한 언론사들의 이 보도를 보시면요, 마치 드레스덴 연설문처럼 중요한 국가 외교 안보 현안에 민간인인 최소원이 개입했다, 극비리의 배후에서 결정한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미지는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식의 음해로 퍼져나갔었고요. 또 실제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이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였다라는 인신공격을 받았고, 또 인신공격이 판을 쳤었어요. 이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도 실망감을 넘어서 모욕감까지 느낄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훗날 실시된 포렌식 결과를 보시면 음해 세력들이 주장해왔던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받은 사람은 최소원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죠. 포렌식 결과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은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최소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청와대 홍보 직원이었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보도 당시에 JTBC 측이 제시한 태블릿이 최소원의 것이라는 근거도 없어도 너무 없는 이런 최소원의 조카들과의 모임에 찍혔다는 셀카 사진 단 한 장, 독사진 한 장이 전부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제가 매우 디테일하게 JTBC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어떤 컷 편집을 했는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마디로 JTBC의 주장과는 달리 최소원의 조카의 어린 딸이 김한수가 들고 온 태블릿 PC로 장난을 치면서 최소원도 찍고 자기도 찍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JTBC는 한쪽 팔만 쪽 잘라갖고 요런 사진만 이렇게 들고 찍었다고, 이렇게 날조 보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속였던 거예요, JTBC에서. 태블릿 PC가 정말로 최소원의 것이라면 고작 2장의 최소원의 사진보다 최소원의 딸 정유라와 이 손녀, 전 남편 정윤회,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의 사진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건데, 또 최소원의 자신의 딸 정유라와 함께 자주 갔을 법한 장소, 예를 들면 정유라가 승마 선수였으니까 승마 관련, 정유라가 승마가 하는 장면을 찍었다든지, 이런 사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포렌식을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사진은 하나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소원의 조카의 어린 딸이 찍은 사진만 16장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5살 박이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찍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사진들이라는 겁니다. 자, 4년 동안 최소원이 사용했다던 태블릿 PC에 한날 1시에 그냥 그날에 찍힌 16장의 사진이 전부라니까, 누군가 사진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했다든지 그런 여부를 정밀 검사해봐야 할 정도로 사진 자체가 너무 없었고요. 또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막 태블릿 들고 착각착각 찍은, 그러니까 막 찍은 사진이야, 막 흐릿하게 요런 사진밖에 없어요. 제가 동선도 다 보여드리면서 내가 설명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이 최소원은 이날 모임에 자신의 조카 이병헌의 친구인 김한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한수가 태블릿을, 그 문제의 태블릿 들고 온 거를 5살 배기 딸이 김한수가 들고 온 그 문제의 태블릿을 들고 막 찍은 거야. 최소원도 찍고 자기도 찍고 막 지 아빠도 찍고. 아무튼 이 모임 장소의 중식당은 김한수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이고, 태블릿 개통자와 이 실사용자인 김한수가 이날 중식당에 태블릿을 들고 왔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이 최소원의 국정 개입의 증거라고 사기쳤던 언론사도 바로 JTBC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조작으로 이 국민들을 속여온 JTBC를 비롯해서 일단 선동질부터 하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죄송합니다. 정정보도하는 이 좌파 언론사 한겨레 같은 이 기레기들을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한겨레는요, 탄핵 때도 그 지랄하더만 지금 이 시간에도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서 계엄 문건에 관여한 것처럼 또다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빠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 문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된 상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무 정지가 된 상태였어요.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헌법 77조 제5항에 보시면요.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가 과반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박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흥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당시 잘못된 진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만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시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어간 다음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시간이 남아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재밌다고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청 높여서 투정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또 그렇게 돼 왔었고 팩트를 무장하고 저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히시고 올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사분오열, 분열되는 일이 없이 똘똘 뭉쳐서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좀 제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협조하는데 박 대통령한테 협조하세요 그러면.